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것은 감정적으로 힘든 경험입니다. 살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싶은 순간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나를 철저히 무시하고 깔아뭉개버리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하고 벗어날 수 있는지 해결책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나를 과도하게 몰아붙이고 내 감정은 전혀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단어 선택을 하는 것은 기본이겠지요. 하지만 내 감정이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나를 과도하게 몰아붙이고 쏘아댄다면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내가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막말을 하거나 몰아붙이기가 힘들죠. 정말 내가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했거나 정말 누가 봐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세우고 지나칠 정도로 감정을 마구마구 드러내며 나를 쏘아붙인다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도가 지나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를 교묘하게 무시하고 있는 사람 특징 두 번째. 무조건 자기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태도를 취한다.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고 꽉 막힌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교묘하게 나는 무조건 맞고 너가 틀렸다라는 쪽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둘 중 하나입니다. 나를 교묘하게 무시하고 있거나 자기만이 세상 전부인 줄로만 아는 유아독존 고집불통 유형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실 둘 중 어떤 유형이든 가까이 둬서 좋을 게 없는 유형이죠. 사람인 이상 모든 말이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 안 통하고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지나치다 싶을 만큼 내게 화를 낼 때가 있다. 가끔 보면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싶은 일인데 지나치다 싶을 만큼 내게 화를 내고 과격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 거절을 했을 때 그럴 수 있지. 알겠어. 너의 의사를 존중해.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리 많지 지나치게 화를 내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네가 감히 내 부탁을 거절해? 라는 심리가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보통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내 부탁을 거절을 하면 그럴 수 있지. 많이 바쁜 사람이니까. 대단한 분이니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가 쉽게 보고 있던 사람이 내 부탁을 거절을 하면 은근히 기분이 나쁘고 너가 어떻게 내 부탁을 거절하지라는 심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곤 할 때가 있지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절을 했을 때 지나칠 만큼 불쾌해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평소에 그 사람이 은연중에 나를 깔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평상시에도 분노가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보통 상대방을 봐가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쉽게 분노를 표출하곤 하는 사람은 내가 만만히 보이고 있구나 라는 신호로 보고 뒤에 알려드릴 대처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 은근히 교묘하게 면박을 준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티 안 나는 작은 말들부터 시작합니다. 어머 얘, 너 또 뭐 흘렸다, 음식 흘렸다. 아이고 주의 좀 하지 그랬니? 이런 식으로 작고 사소한 말부터 시작하여 점점 나에게 면박을 주고 나무라게 됩니다. 너는 왜 이리 칠칠 맞니? 너는 또 그러니? 너는 왜 이렇게 매번 똑같은 옷만 입니다. 너는 맨날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점차 나에게 지적질을 하는 그 크기가 늘어나게 되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는 심리가 깔려 있을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폄하하려는 시도가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면박을 주고 망신을 주는 사람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엔 내 체면을 완전 깔아뭉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나를 은연중에 무시하고 있는 사람 특징 5번째. 내 말을 도중에 자꾸 가로채거나 끊는다. 평상시에 대화를 하다 보면 유독 말을 끊으면서 들어오고 깜빡이도 안 켜고 침입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독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만 평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 말에는 고분고분하면서 내가 말을 하는 타이밍에는 유독 잘라 먹으면서 들어온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을 끊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말을 중단시키며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을 순 없겠지요. 나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 특징 6번째. 나의 노력이나 장점을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은근히 가까운 사람 유형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나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아, 얘가 이거 뭐 한 거?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은근히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뭐 자격증을 땄다거나 수영을 열심히 해서 많이 늘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를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은근히 몰아가고 남들 앞에서 굳이 자기가 나서서 촉새를 세우는 사람은 나와의 관계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진이 빠지죠. 사람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인데 그거를 누가 나서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노력이나 장점, 칭찬들을 점들을 평가절하하는 사람은 나를 은연중에 무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 친한 관계라면 한 번쯤 진중한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특징 7번째. 내 말에 호응이 잘 없고 몸이 건조하고 딱딱하게 군다. 보통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감탄사를 내뱉거나 공감의 표시를 해주기 마련이죠. 하다못해 고개를 끄덕거리기라도 하거나 오, 그렇구나 정도의 표현은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를 은연중에 무시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호응이나 공감 표시가 없고 내 말에 거의 반응이 없다시피 하고 딱딱하게 굽니다. 이렇다 할 반응이 없고 대꾸도 잘하지 않고 또 내 눈도 잘 안 마주치고 허공을 본다거나 영혼 없는 표정을 하여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죠. 이런 사람은 내 말에 거의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자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커녕 오히려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캐치를 하고 적절한 공감과 질문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경청하고 있는 자세가 거의 안 보이고 반응이 없고 몸이 건조한 사람은 나에 대해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무시하고 있을지 모르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나 또한 상대방에게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릇이 큰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습관처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도 나를 경청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는 사람 특징 8번째. 절대로 먼저 굽히거나 사과를 하지 않는다. 서로 간에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거나 상대방이 먼저 잘못한 일이 생겨도 절대로 먼저 굽히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속으로 은근히 무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굽히고 들어가거나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잘 없지요. 사람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깔끔하게 사과도 할 줄 알고 내가 굽힐 부분이 있으면 굽힐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통하질 않습니다. 그저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꺾일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억지로 굽히려 하거나 수긍시키려 하지 말고 그냥 아 그래, 너가 다 맞다.
너 말이 다 맞겠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먼저 굽히려 하지도 않고 내가 괜히 지적했다가 싸움만 납니다.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니 그래, 그릇이 더 넓은 내가 넘어가준다. 이런 마음으로 적당한 아량을 품고 넘어가주는 것이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됩니다. 나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 9번째. 내 험담이나 뒷담화를 한다. 저의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말했지만 험담이나 뒷담화는 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을 듣는 상대방,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험담을 말하는 당사자. 이렇게 세 명 모두를 죽이는 일이죠. 험담이나 뒷담화는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험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배신감이나 불쾌감이 이루 말할 데가 없죠. 밤에 잠도 못 자고 배신감에 치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렇게 험담과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은 결국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게 될 사람이니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다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험담이나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즉시 그 사람으로부터 빠르게 멀어지도록 시도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곁에 두어서 좋을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 10번째. 활발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도 내가 나타나면 대화를 중단한다. 이런 것도 나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 번쯤은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처음 한두 번이야 그냥 기분 탓인가, 내 착각인가 싶을 수 있어도 이게 반복되고 너무 눈에 띄게 경향이 보이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그들이 단체로 나를 따돌리거나 뒷담화를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혹은 그게 아니라면 내가 너무 말을 신중하지 못하게 막 하거나 너무 눈치가 없다고 생각돼서 미운 털이 박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억지로 대화에 끼려고 하거나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분히 기다리고 자연스럽게 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거나 생각 없이 말을 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반성을 하고 돌아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서서히 바뀌기를 때를 기다려야 하지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내가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시간이 해결해 주거나 내가 조금 변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활발하게 대화를 하다가도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대화를 중단하는 상황은 참 씁쓸하고 기분 찝찝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거나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 사람들이랑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단지 내 인연이 아닐 뿐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집착하거나 올가매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놓아주며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갈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되새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 11번째. 확정적으로 말을 한다. 확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넌 잘 안 될 거야. 너가 뭘 하겠어. 넌 이런 사람이야. 너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너는 이 정도가 어울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사람의 가능성은 그 누구라도 속단할 수 없고 예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점쟁이나 예언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나를 몇 번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고 나라는 사람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발언인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을 하나 사실은 한 치 앞도 볼 줄 모르는 시야가 짧은 사람인 것이지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하였는데 자기 자신을 알고 돌아보기는커녕 남의 가능성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확언하는 사람은 예수나 부처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그는 실로 오만한 사람이라는 방증입니다. 명심해야 할 사실은 내 가능성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남의 판단이나 시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남의 시선에 살면 불행하고 내 자신 속에서 살면 행복하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판단에 좌우되지 말고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주관을 갖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 12번째. 여러 사람 앞에서 날 바보로 만들거나 즐긴다.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잘 지내고 나를 존중하고 하하호호 즐겁게 이야기하는 듯 하다가도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꼭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날 바보로 만드는 그런 사람 말이지요. 사람은 둘이 있을 때와 여럿이 있을 때가 보통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너무 심한 사람이라면 경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무시하고 바보 만드는 사람은 나를 빌미 삼아서 자기의 그릇된 자존감을 올리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겉으로는 안 그래 보여도 속으로는 자존감이 낮고 영혼의 부피가 얄팍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을 꼭 깔고 올라가야만 자기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믿는 안타까운 사람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 사람이 노골적으로 나를 바보로 만들고 웃음 소재로 삼고 그걸 낄낄거리며 즐긴다면 아, 이 사람은 그릇이 참으로 얇구나. 이 사람은 영혼이 빈곤하고 허기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굳이 거기에다 대고 역정을 내거나 열심히 해명하고 수습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될 뿐이지요. 받아주지도 말고 장단 맞춰주지도 말고 그냥 적당히 무심한 반응과 태도로 내가 이런 거에 놀아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드러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분위기가 강하기도 한 법입니다. 내가 영혼이 단단하고 그릇이 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게 되기에 소리 없이 강한 사자처럼 그런 분위기를 내뿜으십시오.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는 사람 특징. 마지막 13번째입니다. 조언과 망언을 구분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줘서 하는 조언이 있고 주제넘고 무례한 망언이 있습니다.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조언이 아닌 망언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진정 나를 위해주는 사람은 내가 설령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 진지한 조언을 해주거나 둘이 있을 때 따로 조용히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것도 내 기분을 잘 고려해서 충분히 기분 나쁘지 않고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배려해서 말을 해주지요. 조언과 망언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매우 무례하고 선을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무안주고 면박주는 형태로 지적을 하는 경우입니다. 조언이라는 것은 내 기분 편하자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조언이 아니라 진정 상대방에게 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느끼기에도 진정 도움이 된다고 느끼게 해주는 말이 조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언이랍시고 내가 맘에 안 드는 점, 내가 기분 나쁜 점을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포장하며 상대방에게 전달을 합니다. 나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라며 말을 하는데 사실 자기 속내를 채우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나를 교묘하게 조종하려는 의도까지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분명 이런 검고 교활한 속내를 지닌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할 교활한 사람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렸으니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지금 오른쪽 위에 뜨는 제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단지 이들의 행동과 속내를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잘못 걸리면 인생 아작나고 피눈물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를 은연중에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의 특징 1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지요. 교묘하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날 깎아내리고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나에 대한 존중이 없고 은근히 깔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간을 보면서 슬금슬금 들어오다가 갈수록 점점 선을 넘고 나를 무시하는 빈도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또 만났다 돌아오고 나면 왠지 모르게 진이 빠지고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들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때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침착하고 평정심을 유지한 어조로
나는 당신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어조로 분명하게 전달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는 이 행동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면서도 간을 보면서 실금실금 넘어오거나 자기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엔 애매하고 참기에는 또 기분 나쁜 그런 애매하고 아리까리한 상황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이 애매한 지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애매한 지점에서 자꾸 넘나들다가 기회를 봤다 싶으면 훅 선을 넘으면서 나를 무시로 일관하는 것이지요. 이 애매한 지점에서 적당히 웃으면서 사람 좋게 다 받아주고 넘겨주면 안 됩니다. 내가 애매하게 기분 나쁜 포인트가 있으면 방금 말한 게 무슨 의미시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십시오. 너무 웃지도 말고 기어들어가지도 않는 목소리로 정확하고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이런 애매하다 싶은 부분이 아닌 누가 봐도 좀 기분이 나쁘고 선을 넘은 것 같다 싶을 때에는 계속 그러면 나 기분 나쁠 것 같아. 더 그러면 화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감정을 싣지도 말고 내가 느끼는 기분과 상황만을 명료하게 전달하십시오. 또 상대의 눈을 피하지 말고 눈빛으로 응시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많은 것을 전달하는 창입니다. 때로는 눈빛만으로도 내 의사와 단호함을 전달할 수가 있지요. 진정한 고수들은 이렇게 눈빛만으로 자기의 영역을 지켜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단호하고 명확한 태도로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예 선을 넘어서 내게 들어올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또 무례한 말이나 과도한 부탁은 명확히 안 된다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너무 착한 사람들은 상대의 무리한 부탁이나 요청마저도 다 들어주고는 후회하곤 합니다. 거절을 하는 것은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거절을 표시할 때는 때로 단호하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계속 당신을 필요할 때에만 찾고 필요할 때에만 알랑방구 뀌면서 다가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하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너무 착해서 그래 맞아 내 잘못이 크지.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럴 일 없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교묘하고 교활한 사람이나 나르시스트들에게 말려 들어가기가 너무도 쉽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잠깐 멈춰서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면 보통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착하게 대해주고 배려를 할 때 그걸 고맙게 여기고 똑같이 잘해주려는 사람이 있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하려 드는 사람은 종국에는 서서히 나를 만만하게 여기고 완전히 깔아뭉개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잘해주면 똑같이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잘해주면 호구 취급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심하면 잘해주는 걸 역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기 쉬워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 봐가면서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덮어주고 잘해주다 보면 이런 파렴치하고 교활한 인간에게 잘못 꼬여들어 이런 사람 곁에 잘못 말려들다 보면 완전히 내 자존감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내 탓이지 내가 못나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신적으로 크게 피폐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서둘러 알아보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선을 넘는 사람, 교묘하게 내 탓으로 몰아가는 사람. 너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야? 다 너를 이상하다고 볼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너무 과도하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판단을 좀 더 믿어주고 휘둘리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괜히 찝찝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요.